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참 무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 속마음도 잘 몰라요.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속마음을 알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불편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람 관계를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 한 30층쯤 너무 싫은 사람이 타서 그 사람과 불편해졌어요. 그럼 40층쯤에서 내가 불편해도 내리는 거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쾌한 지식인 문성후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지식을 나누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가 대놓고 욕하지 않는 한 그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은 또 그 속내를 잘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지 않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점수, 평가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 주변에서 점수를 매기고 또 그 점수에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다, 같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되게 답답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상대가 깍두기 씹는 소리도 너무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싫으면 쩝쩝거리는 소리 그냥 말만 해도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 말에 백두 여신이란 말이 있는데 머리가 백두, 하얘져도 여신, 늘 새롭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늘 신선하구나 이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싫은 사람은 머리가 하얘지도록 늘 그냥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가 좋아지면 이렇게 끈끈해지고 좀 오래된 정 같은 거, 마일리지가 쌓이고 연륜이 쌓이는데 싫은 사람은 그냥 늘 남 같은 거죠. 예전 사람들도 백두 여신이란 말을 썼을 정도로 사람 사이의 문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고 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늘 싫은 건 싫은 거고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죠. 저도 경험했었는데 그럼 회사를 나오거나 부서를 바꾸거나 또는 상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소심한 복수를 하거나 방법들이 그냥 이거저거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죠. 예전엔요 사람들한테 상대와 안 맞으면 꼭 나보고 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 물론 그걸 내가 변하는 게 속이 편한 듯 하지만 결국 내 속이 골트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바꾸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바뀌긴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 그게 오래가질 못해요. 내가 나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상대를 봤을 때 내가 좀 위선인 것 같고 스스로 나를 너무 올가매거나 후벼 파는 것 같아서 상대가 안 맞을 때는 이제 이별의 방법, 진짜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도 변하거든요. 나도 상대가 보기에는 내가 더 변했을 수도 있죠. 나도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해가는 내 모습과 내 성격과 내 마음과 그때 당시의 상대의 모습, 상대의 마음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 매번 나 스스로를 좀 측정해보는 게 필요하죠. 제 포인트는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딱 선이 있다, 어떤 점이 있다, 그거를 고정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게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1년 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다르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런데 늘 당시에 그 상황에 맞게 최적화, 딱 그때 딱 맞아 떨어지게 어떤 틀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서 말썽을 피면 또는 가게에 가서 말썽을 피면 늘 식당 주인분이나 가게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 같은 손님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 참 공감이 돼요. 나는 이렇게 가게를 열고 딱 멈춰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와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닫거나 가게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상대에게 앞으로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마라 라고 그 주인분들이 얘기하시죠. 저는 그게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나 누가 됐든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즉 접점을 안 만들고요, 또 용건을 안 만드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 대 주인으로서 또는
파트너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이렇게 봐야 될 경우를 없애는 거죠. 용건을 없애는 거죠. 용건을 없애면 안 보게 되고요. 근데 뭐 용건 없이 자꾸 보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 없이 자꾸 보자고 하면 되게 비생산적이고 심지어 그냥 용건이 없는 정도의 제로가 아니고 만날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내 시간, 내 돈, 내 멘탈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자꾸 망친다면 안 보게 되죠. 용건을 만들지 않는 것. 둘 사이에 볼거리를 안 만드는 것. 물론 거기선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식당이나 가게처럼 그 손님이 안 오면 좀 매출이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또 감수하는 거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다면 용건을 안 만들고 끊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참 무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 속마음도 잘 몰라요.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속마음을 알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불편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속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나를 좀 불편해한다 이런 눈치도 있고 좀 배려심도 있는 분 같으면 애초에 그렇게 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그 정도 왔을 때 내가 좀 눈치를 주면 표현을 하면 금방 원상회복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관계를 이렇게 재조정하겠죠. 그런데 그런 공감이나 배려가 없는 분들이 결국은 계속 끝까지 가서 그 상황까지 가서야 알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소모적이고 보통은 이제 중간에서 누군가 얘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죠. 알고 봤더니 A가 당신을 좀 되게 불편해하더라.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중재자가 있으면은 참 좋은 건데요. 또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편한 점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분께 얘기를 직접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품위도 유지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식당 예를 들었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이 되게 맛이 없어요. 내 입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이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손님이 되게 시비거리 잡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짜다든지 너무 맵다든지 양이 너무 적다든지 설렁탕인데 고기는 없고 국물만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걸 상대방이 수긍하면 평화가 오는 거고요. 만약 상대방이 그걸 수긍 안 하면 이제 나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수긍을 안 하면 이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다는 걸 서로 알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래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끊을 수는 없으니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점점 거리감이 생겨요. 불편해졌어요 이미.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하지만 사람은요 계속 궁리를 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과 멀어지면서 내가 불편하고 그럼 나도 예를 들면 B라는 친구, B라는 상사 또는 B라는 회사를 찾게 돼요. 내가 얘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앞뒤 없고 그냥 또 되게 근거 없이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죠. 제 유튜브 중에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싫어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뭘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싫다는데. 또 제가 말하는 모습이 싫대요. 그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귀담아 듣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되게 가슴을 때렸고요. 되게 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요. 사람이 나가게 하는 것도 나거든요. 인간관계의 점수는요. 내가 매기는 겁니다. 나는 속이 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행복한데 사람들이 내가 좀 이상하대요. 4차원이래요. 안 맞는데요. 그래도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내가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것도 또 내 의지죠.
저는 사람 관계를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0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한 30층쯤 너무 싫은 사람이 타서 그 사람과 불편해졌어요. 그럼 40층쯤에서 내가 불편해도 내리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같이 탄 엘리베이터에 계속 갈 수 없다면 내가 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핸드폰으로 되게 시끄럽게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난 너무 거슬리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그 자리에서 좀 통화는 내려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방법과 내가 그냥 중간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아주 급할 때는 얘기를 해야죠. 저 좀 엘리베이터에서는 조금만 내려서 통화하시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통화를 해서. 그럼 내가 내리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텄다. 내 목적지까지 가자 하고 같이 가는 거죠.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도 내가 먼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결국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싫은 사람만 전달할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도 전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참 이런 면이 늘 봐도 든든하고 좀 믿음직스럽고 또는 늘 호의를 알아서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좀 표현하시는 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인간관계에 마음을 많이 다치시는 이유는 표현을 하면 나도 상처가 되고 특히 상대가 상처를 줄까 봐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 워낙 이 관계 중심적인 사회거든요. 전 세계에서 식당 가서 처음 보는 분께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모님 여기 김치 하나. 그죠? 그 서구 사회는 이익 중심의 사회예요. 내가 필요하면 플러스,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그 이익 베이스로 상대방과 주로 거래 관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되게 또렷하죠.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플러스는 분명히 있는데요. 또 싫어하는 마이너스는 있는데 이 얘기를 하자면 관계가 상할까봐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현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직장 생활할 때 늘 연봉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연봉계약이 진짜 얘기를 해서 막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막 이런 단위까지 하는 게 연봉계약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해놓은 액수에 서명하고 그거 서명 안 하고 버티면 괜히 회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관계와 이익 그 중간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인간관계는 일단 내가 좋아야 되고 내 생활에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나를 싫어해서 그래서 내가 불편해지거나 나한테 마이너스가 오면 내가 수리를 해야죠. 나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과 안 맞아요. 그리고 설사 내가 조금 손실이 있어도 내가 더 행복하고 마음이 좋은 방향을 찾아야죠. 얘기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